発売されるアルバムはことごとく大ヒット。東方神起の音楽は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だろうか。その方向性について探ってみよう。初恋を告白する爽やかなイメージでデビュー。当時珍しいアカペラというコンセプトでデビューするや否や大きな話題に。そしてセカンドアルバム、パワフルな音楽、ドラマチックなパフォーマンス、東方神起らしい新しいトレンドが誕生。2006年に出したサードアルバム「王正反号」。世の中の飛躍と進化に向かう叫び。東方神起だけが表現できるパワフルなパフォーマンスで頂点に上り詰めた東方神起。 시대를 돌아본다면 원리도 원칙도 절대 진리 없는 것. 시대 안에 그대 모습은 언제나 판이련다. 현실에 없는 이상은 있음영일 뿐. 이제 난 두려워 반대만을 위한 반대. 끝도 없이 교류하게 되는 것. 나 이제 찾는 건 밥을 위한 노력일 뿐. 나와 같은 손을 한 맺힘을 꿈이 실현되는 걸 갈망하는 자여. 그대 곁에 정이라는 모습의 용기를.1年7ヶ月ぶりに4枚目のアルバムで登場した東方神起。さまよい回る迷路のようにどんどんはまり込むというメッセージを込めたミロティック。洗練されたメロディー、印象に残るリフレイン、老若男女を問わず大人気。さあ、それではここから東方神起の音楽性、음악 성、それから方向性についてお話を聞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先生, 지금까지 동반신기 앨범이 네. 4장 정도 나왔어요. 정규는 4장이죠. 네. 네. 간단하게 설명. 2004년에 첫 앨범, 그 앨범은 이제 허그가 네. 싱글 앨범이 발표가 네. 되고 난 다음에
싱글들을 갖다 모아서 완전한 앨범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트라이앵글하고 미더요라는 곡이었는데 그 1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라이징 선 아주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앨범이 오 정반합. 이 앨범은 거의 40만 장 가까이 39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음반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앨범이고요. 2008년 주문 미로틱은 또다시 음악적인 변화를 보여준 앨범인데요. 52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2집, 3집 때는 조금은 뭐랄까요 청소년층들이 팬들이 많았는데 이 4집 주문 미로틱에 와서 팬층의 연령이 많이 올라갔어요. 즉 남자들도 좋아하고 조금 나이 든 사람들도 동방신기를 주목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앨범입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평가가 높은 앨범이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인? 예.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제 생각에는 역시 신선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허그가 들어있고 The Way You Are, 트라이앵글 들어있는 그 1집이 느낌상으로는 역시 가장 좋고요. 예. 근데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 저는 이 음악가를 다른 말로 하면 전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이라는 측면하고 기존의 이미지를 잘 배합시킨 아주 좋은 앨범이 2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 2집입니까? 네네. 예. 그 동방신기가 지금까지 했던 음악 스타일이 점점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앨범에서 이미 싱글 앨범 나올 때 그랬어요. 허그는 사실 굉장히 멜로딕한, 그죠? 좀 미들 템포 발라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라이앵글에 와서는 약간 사운드가 댄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거의 깃대를 꽂았던 변화, 다시 말하면 이게 S&P라는 말을 낳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집의 라이징 선입니다. 라이징 선은 노래 들으면 아주 힘차게 시작해갖고 중간에 또 변화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주고 정바람은 그거를 완성시켰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주문 미로틱에 와서는 조금은 그런 어떤 10대 중심의 어떤 S&P를 벗어나서 조금 대중적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 정규 앨범만 보더라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4집에 이렇게 큰 히트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노래를 딱 들으면은 이 라이징 선하고요, 오 정반합 2집, 3집 때는 저만 해도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춤이니까. 근데 예. 이 주문 미로틱 언더 마 스킨 하면서 내가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든 사람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방신기의 이 주문 미로틱을 주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이 너무 크게. 네네. なるほど。なるほどね。多くの人の心をつかむ何かがやっぱり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ですね、僕が一番やはり気になるポイントというのは、果たしてその東方神起はアイドルなのかアーティストなのか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よね。この辺は先生どのように評価されてるんでしょうか。동방신기는 아이돌인가 아니면 아티스트인가 그런 어려운 질문인데. 통상적으로 이 평론가들이라든가 또는 음악 전문가들은 역시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그런 가수들은 조금 상품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신기도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는 역시 아이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신기가 등장함으로써 뭔 변화가 생겼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음악성이라는 것의 기준은 이제 조금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기획사에서 나온 거라고 폄하하고 홀대하고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잘 만든 것들은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선도,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음악 담론,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동방신기가 등장하면서 송두리 흔들어 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음악성이 과연 그 잣대가 맞는 거냐 하는 것들이 동방신기와 함께 많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게 뭐냐면 동방신기는 훌륭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편곡자의 협의를 통해서 아주 웰메이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평론가들이 서서히 호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방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돌 그리고 아티스트 이건 옛날 같으면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신기에서 이 두 개가 아름답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아이돌이면서 아티스트도 될 수 있고 아티스트인데 아이돌의 인기를 얻는다면 사실 이건 가장 바람직한 거죠. 동방신기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팀입니다. 물론 아직 동방신기는 더 음악적으로 진화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의 작사 작곡 역량들도 더 늘어나야 될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나온 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가장 아티스트에 근접한 팀이 동방신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